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다잉TV 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같이 나눠볼 거냐면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같이 나누고 싶은 좀 공감되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평소에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일치해가지고요.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뭐냐면요. 우리 존엄한 죽음이라는 책이고요. 우리 최철주라는 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전에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셨고요. 아마 또 기자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따님을 두 분 다 이제 암으로 떠나보내고 이 어떤 죽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사람들의 행복한 죽음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웰다잉 강사로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시다 보니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취재와 내용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쓰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릴 거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존엄한 죽음이라는 책을 요새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요 책에 이제 요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요. 풍파 일으키는 먼 친척 증후군. 이게 제목만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마 친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먼 친척들이 풍파를 일으킬까?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파 일으키는 먼 친척 증후군. 나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먼 친척을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친척들은 이따금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 환자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환자는 거의 이제 말기 암 환자 분들, 임종을 앞에 두신 말기 암 환자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병문안을 오는 친척일수록 환자 걱정을 많이 해준 것처럼 들린다. 그동안 미처 찾아보지 못한 미안한 감정들이 과도한 반응으로 나타나 자신이 전해 들은 근거 없는 신약이나 용하다는 의사와 한의사를 추천하기 바쁘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기암인데 뭐 이렇게 와보지 못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자신이 알았던 뭐 새로운 약이나 무슨 민간요법이나 어떤 의사가 용하더라 무슨 한의원을 가봐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주워 들은 것들 아는 것들 막 이렇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죠. 막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환자가 이미 말기 상태인 줄 알면서도 추가 수술을 적극 권유해 가족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말기라는 것은 더 이상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더 수술해서 더 살아야지. 수술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아? 더 치료받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고 있는 환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십상이다.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서 환자도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치료를 받아봐라. 저렇게 하면 살아난 사람이 있대. 회복될 수 있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가족들도 친척의 말을 따르지 않게는 왠지 불효자가 되는 기분에 마음이 무겁다. 병원에서 태어난 말기 환자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은 소중한 추억거리다.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 못했던 말들 이렇게 나누면서 좀 편하게 지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과 주어진 마지막 소중한 추억의 거리죠. 근데 이런 순간들이 주책 없는 친척들 때문에 산산조각 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먼 친척일수록 저간의 사정도 모르고 대책 없는 치료 방법을 내놓기 일수다. 말기 환자라고 저렇게 집에 가만 놔두면 되느냐며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뚝 던진다. 어떻게든 살려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마치 환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처럼 오해받는 가족이 멀쑥해진다. 마치 불효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환자마저 그 친척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가족 사이의 분위기가 한없이 냉랭해진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어디 가서 치료 한번 받아보고 싶다. 무슨 민간요법, 무슨 약 같은 거 한번 데려 먹고 싶다.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식들도 좀 마음이 좀 그렇고요. 좀 이제 소원해지는 게 되는 거죠. 냉랭해지는 거죠. 나는 이들 친척들의 심리를 한동안 파악해 보려 했었다.
그들은 책임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극적인 발언을 쉽게 이어간다. 본인들이 모실 것도 아니고 끝까지 임종을 지킬 것도 아니고 부양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때는 관심 있다는, 관심이란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툭툭 그냥 던지고 많은 것들이죠. 근데 본인들은 어차피 말을 해서 책임질 게 아니니까. 먼 친척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뭐라 그러게 하냐? 먼 친척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제 지어진 거죠. 말기 환자가 추가 수술이나 인공호흡기 사용마저 피하고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고 할 때면 지금까지 병문안이 뜸했던 친척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 마지막 편찮으시니까 그래도 얼굴에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때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간병 중인 가족을 향해 환자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투의 가시박힌 말을 서슴없이 쏟아낸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병수발에 지친 가족에게는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다. 이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더 찾아보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어떻게든 살려보려 노력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는 중인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거죠. 나는 일본에서 취재 중일 때 마찬가지 현상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가서도 이제 취재를 하신 거죠.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제일 먼저 경계한 것이 먼 친척의 접근이다. 환자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돌봄 일정이 친척들로 인해 엉망이 돼버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분개하는 의사도 만났다. 그는 이것이 동양 유교권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일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이따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제 미국에서도 동양권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위로 방식이 단순히 유교적 영향을 받은 타지라고 돌리기에는 인간에게 숨겨진 본성이 너무나 다양한 것은 아닐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말기 단계에서 환자의 친척을 전부 모이게 한 후 단지에 주위 사람들 모이게 한 다음에 그의 증상과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환자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족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진료 절차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딴 말 못하게 그냥 친척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중에 가족과 친척이 유언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제도 아래서는 몰려드는 환자를 미국식으로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다 일일이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그렇게 이제 도와주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발벗고 뛰는 의사들도 있다. 하고 이렇게 존엄한 죽음이라는 책에서 우리 최철주 작가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 증후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지막에 이제 항암 치료가 어렵고 말기 상태가 돼서 난 무의미한 연명 치료도 받고 싶지 않고 항암 치료 이제 중단하고 인공호흡기 같은 거 원하지 않은 치료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먼 친척들이 해가지고 살려봐야 되지 않느냐, 뭐라도 해봐야 되냐, 이 불효자식 놈들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족들의 속을 탁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도 또 거기서 솔깃하기도 하고 의사들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자제분들 중에서도 부양을 한 자제분들은 이 투병 과정을 다 지켜봤고 이제 이 부모님의 선택을 다 이제 존중하기로 했는데 뭐 미국에 몇 년 살다 온 이제 자제분이 그동안 이제 자주 못 찾아온 게 미안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살려보자고, 뭐라도 치료를 받아보자고 막 이렇게 이제 매달리다 보면 또 이제 연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환자도 힘들어지고 보호자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 우선은 주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더 첫 번째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두 번째는 주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먼 친척도 우리도 사실 먼 친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너희들이 모신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또 환자분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니네가 모시고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마지막까지 참
돌아가신다면 그때까지 어머니 곁에서 아버님 곁에서 참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뭐 힘든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뭐 돈을 쥐어준다든지 선물을 쥐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그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말기 암 환자분들 그 가족들한테 일어난 일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이 작가분께서도 이 책에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알아두신다면 우리가 이제 행복한 죽음 또 웰다잉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먼 친척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웰다잉TV 웰다잉 플래너 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